Gentle is the rain.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산경찰서 청소년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이 학교 전담 경찰관 이상훈 형사입니다. 자,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도입 후와 도입 전후가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학교 폭력 신고가 365% 상승했어요. 아니, 학교 전담 경찰관이 뭐라고 갑자기 생기니까 신고가 이렇게 갑자기 확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럼 그전에는 학교 폭력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분명히 있었겠죠? 있었는데 갑자기 증가가 됐어요. 학교 폭력. 저는 이걸 보고서 상당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저도 지금 1일째 신고 때문에 너무 바빠요. 진짜 여기 강의 나올 시간도 없을 정도 바쁩니다. 되게 좋은 일이에요, 이거는. 자, 우리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옛날에 경찰하면 신고하기도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그죠? 예? 옆에서 괴롭히고 뚜렷 패고 뭘 하고 한 말에 그냥 경찰하면 부르기도 무서웠어요.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제가 옛날 파출소 근무했는데 타이어 펑크 났다고 그걸 또 신고하시는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예, 수리해드렸어. 자, 그만큼 경찰이 되게 다정하게 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것도 봤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강의 나갈 때마다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신고해라. 꼭 신고해줘라. 네가 옆에서 애가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꼭 신고를 해줘라. 그렇게 신고를 많이 하라고 해요. 자, 학교폭력 분명히 막을 수 있습니다. 뭘로? 학생들이 신고하는 의식만 있다면, 신고 정신만 있으면 무서워서 못 괴롭힙니다, 솔직히.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학교폭력 예방하는 가장 첫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폭력 360%의 상승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학생들도 이제 신고하는 것이 투척이 돼가지고 수시로 뭐 왕따도 당했다, 그런 것도 신고를 다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예? 그리고 누가 괴롭혔다, 뭐 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신고해요. 정말 일이 폭주가 됐어요, 아주.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 117 신고가 들어오면 대다수는 학교로 통지가 돼서 학교에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긴급한 거, 정말 위험한 거, 이런 거는 경찰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우리 경찰은 솔직히 이게 더 많아졌어요. 너무 사소한 일인데도 그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따 부분도 경찰에 나서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어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요즘에 그 신문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자, 봤죠? 웃음이 나오죠? 피자클럽이에요, 피자클럽. 이름도 참. 우리 여학생들. 이걸 그 학교 전담관들이 같이 그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검거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역삼연합회. 서울 애들은 좀 이름도 좀 특이한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머니의 남자친구예요. 어머니의 남자친구인데 2년 넘게 성폭행을 했어요. 이런 일을 또 우리가 알게 돼가지고, 물론 이 사람은 처벌을 했고, 형사처벌을 했고, 아이는 보호소로 인기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친아빠가 친딸을 갖다가 성폭행 사건도 일산에 있습니다. 발생이 됐어요, 몇 번. 아주 웃긴 사건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입 다물지 못할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은 현재 범죄 예방 강의를 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 이 제목을 읽고서 학생들한테 때로는 겁수를 주면서, 때로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리면서 이것은 범죄다, 너희들이 모르지만 이것은 범죄라고 예방, 그런 범죄에 대해서 애들이 모르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강의를 했습니다. 1학년도 했고 2학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강의를, 활동을 우리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여경이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순찰 활동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못하고 있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복도를 순찰을 해봤어요. 학생들 선생님하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복도를 경찰이 그냥 순찰 도는 게, 이거 옛날 같았으면 경찰은 학교에 가려면 학교장에 허가락을 득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줄 아세요? 애걸복걸해요. 제발 나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아예 학교에 하루 종일 있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특히 중학교는, 선생님들은. 애걸복걸해요. 제가 한번 복도를 학생들 선생님과 같이 한번 제복을 입고서 저는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봤는데 애들이 수업에 여쭈하는 것보다 저를 보더라고요. 다 눈동자가 지나가면서 다 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한 바퀴 다 돌고서 교무실에 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그 여자 선생님이 저한테 오자마자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맙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간 다음에 애들이 학습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주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학교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다른 학교가 가야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한 실제입니다. 아마 어머니, 아버지들 한번 애들 수업 시간에 학교 공개 수업 말고 한번 가보세요. 살짝 한번. 정말 가관이에요. 이게 우리가 봤던 그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옛날에 우리 조윤아 선생님이 던진 그 분필 하나로도 학교 그 반 분위기가 쫙 조성됐잖아요. 그죠? 분필 하나로도. 지금 한 3분의 1은 다 엎어져 있어요. 그거를 제지를 못해요. 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따가 교권 침해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있는 데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욕을 해요. 중학교 학생들이 특히.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얘들 좀 교육시켜달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주 따끔하게 하면서 이틀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더라고요. 어떡하니까. 바로 어머님들이. 어디예요? 심학산. 정말 다 아시네. 여기 심학산밖에 없죠? 예, 심학산 정상 위입니다. 정상. 정자인데요. 여기 중학생 2명이에요. 학교에서 요청했어요. 얘네들은 수시로 절도, 자전거, 스마트폰, 돈 절도하는 학생들이에요. 가출하는 학생들이에요. 어김없이 봄 되면 봄바람 타고서 항상 가출하는 학생들이에요. 남학생들이. 얘네들을 선도해달라고 학교에서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얘네들을 데리고서 저와 같이 저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예요.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왕 사냥하는 거 애들한테 너 강아지하고 같이 사냥 한번 갈래? 그때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키우는 강아지 같이 데리고 갔어요. 네. 이 학생들 참 착해요. 저하고 있으면 착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집에 한번 집에 들어가는 게 새벽 2시에요 보통. 1시, 2시. 그리고서 가출을 해요. 또 아예 이왕 노는 거 계속 놀자. 가출해버려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또 걸어가기 귀찮으면 그 자전거 쓴 거 훔쳐 타고 가버리는 거야. 저하고 약속을 해서 절대 이러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드림 프로젝트 하면서 호수공원도 한 바퀴 돌면서 마음을 열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했고, 너희 가정관계 여러 가지 다 들어봤고, 같이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또 여기 요가도 갔어요. 요가 고양지청 청소년 선도위원이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명상의 시간을 갖고 학생들과 명상하는 법과 요가의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로점을 봐줘요. 타로점 뭔지 아시죠? 예, 너희한테 한번 너희가 원하는 걸 얘기한 다음에 얘기하면 카드를 하나 짚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이 그 짚은 거에 대해서 애한테 아주 발전적으로 그래 너는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이 정말 자기가 될 것 같은 그런 운명이 있구나 하는 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공짜로 하다 요즘 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대구 중학생은 자기 아파트 23층에서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1층에서부터 23층까지 에어 타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얘가? 이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친한 친구 2명한테 왕따를 당하고 그 2명이 가해자가 돼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 유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유서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 오늘 못 들어와서 미안해. 아빠한테도 누나한테도 미안해. 가족들이 이 종이를 볼 때쯤이면 내가 죽고 나서일 거야. 미안하다고 직접 말로 전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해. 아마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겠지. 엄마, 아빠, 누나, 내가 이렇게 못나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구타당한, 괴롭힘당한 장소가 화장실과 CCTV 안 달린 사각지대에서 괴롭힘당했다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괴롭힘당한 거예요. 3년 동안 괴롭힘당한, 자기를 괴롭힌 학생은 어느 학교 누구누구다 이름이 써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폭력, 금품갈취, 언어폭력, 이런 물리적 폭력 이런 걸 당했다고 하고, 또 죽기 전에 학교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CCTV를 더 좋은 걸 설치 좀 해달라. 사각지대 설치 안 돼 있는데 판매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집에서 말고 옥상에서, 마지막 쓴 거예요. 옥상에서 죽기 전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옥상에서 불편하게 이렇게 적으면서 눈물이 보여. 하지만 사랑해. 나 목말라. 마지막까지 투정 부려. 미안한데 물 좀 줘. 저는 이걸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익혀주고 있어요. 이 대구 경상고등학교는 학생이 이런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아마 이 학교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가해자가 총 7명이 나왔어요. 우리 경찰 수사하면서. 피해자가 8명이 나왔어요. 근데 피해자가 8명이 아니에요. 한 50명은 될 거예요. 실적으로 경찰에 접수된 게 8명이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학생한테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머님들, 자기 자녀가 그 사건 안에 휘말리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해자나 피해자. 만약에 이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났다. 중학교에서 만약에 폭력이 일어났다. 내 자녀는 거기에 해당이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저도 장담을 못하는 뜻이에요. 그거는. 물론 가해자 2명은 구속이 됐어요. 소년원에 갔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구속이 됐을 거예요. 저는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소년원 동영상을 꼭 보여줘요. 청송교도소, 김천에 있는 소년원 교도소가 나온 거 있어요. 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가해자가 갖고 쓴 거를 여기다 하고, 거기 나온 인터뷰하면 한 10년 남은 애들이 막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애들한테 겁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뭐냐. 내가 만약에 그 담당 경찰이었으면 나는 그 학교 학생들, 걔와 같이 같은 반 전체 학생들을 갖다가 방조범을 형사 입건을 하겠다. 잘못된 거다, 저거는. 친구들은 3년 동안 지켜봤어요. 아무리 CCTV 10개, 20개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사각지대 화장실에서 발생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은 누가 괴롭힌다고 있고, 누가 힘들어하고, 누가 왜 학교에 안 나오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선생님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모른 채 했냐, 왜 그를 선생님이나 경찰한테, 부모한테 얘기 안 해줬냐, 아무도. 한 명이라도 얘기해줬으면 과연 제가 자살했을까? 만약에 그런 사실을 선생이나 경찰이나 누군가 알았다면, 어른들이 알았다면 바로 직감적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방주범이다 하고서 제가 학생들을 호통치고 아주 혼냅니다. 그러지 말라고, 애들한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자, 우리 학생들, 투정부려 미안한데 물 좀 줘. 자, 봤지? 아까 집에 그 학생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어. 뛰어서 올라간 게 아니야. 목말라서 물 달랄까? 이 물이 어떤 물일까? 그거 물어봐요, 제가. 어떤 물일까요? 어떤 학생은 눈물, 생수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도 맞춰요, 이거를.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입니다, 관심.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줬다면 그 학생이 자살 안 했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된 거예요, 다들. 애들한테 내 자식만 생각하니까 남의 괴롭힘 당해도 너만 괜찮으면 돼. 그런 교육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애들도 무시한 거예요. 그런 걸 고치기 위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애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신고하라고. 117로 신고하라고. 너희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너희가 봤으면 네 친구가 괴롭힘당하고 있으면 신고하라고. 저는 그렇게 강의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그게 바로 너희들이 친구고 우정이고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교 안과 학교 바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 바로 폭행상해, 성폭력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해당이 되면 다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 사법 처리할 수도 있어요. 사법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자, 학교마다 이 따돌림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24개 학교를 왔다 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저는 다 자치위원이에요. 어느 학교마다. 제가 결정하고 같이 그 협의를 보고 이 학교에서 물론 제가 자치위원회에 현재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치위원회 왕따 나 있다고 신고돼서 자치위원회 회부되는 게 고등학교에서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초등학교도 다 있어요. 참. 여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학생한테도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부분은 다시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이버 문제는 우리 어머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우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를 지운 상태에서 욕이라든지 음란한 사진이나 이걸 반복적으로 보내는 걸 검거해달라고 저희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 요걸 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 강의는 대한민국 저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근데, 자, 이게 뭘까요? 뭐 같아 보여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다음 버튼을 제가 누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다들 하고 계시죠, 어머님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만 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의하겠습니까? 이게 좋은 거를. 자, 카카오스토리는 제가 찾아봤어요. 친구들과 일상을 담은 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서비스예요. 되게 좋은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학교를 마다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 안 되는 학교 없습니다. 아마 이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을 거예요. 크게 확대만 안 됐을 뿐이지. 이것 때문에 학교 학생들 선생님이 다 골머리 아파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이 내용은 제가 실제로 다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저희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아이를 휴대폰으로 해서 다른 애들 걸 제가 들어가 봤어요.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목이 잘린 사진, 여학생 거기에 올려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올렸어요. 누가 올린지 모르고 이름도 처음 본 사람이 올린 거예요. 이런 사진들이 올라가 있어요. 또 음란 사진 올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5학년 여학생한테 음란 사진 올려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학교가 있어요. 또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한 것처럼 사진을 잘라서 얼굴을 딱 붙여가지고 한 것처럼 행동해서 카세트에다 올려요. 그래서 단체로 학생들이 댓글 달고 왕따시키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학교마다 이게 안 발생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분들 키우시죠? 어머니들 애들 휴대폰 확인해 보신 엄마들 있으세요? 카카오스에 들어가 보신 엄마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다. 카카오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다. 아주 훌륭한 어머니들이십니다. 진짜. 저도 자녀가 있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집에 철칙입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들어오고 집에 오면 무조건 애들 휴대폰은 엄마의 화장대 위에 올려 있어야 돼요. 안방. 철칙이에요. 이거 어긋나면 엄마가 용납 안 하고 아주 혼내요. 그게 처음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당연해요. 무조건 올라와요. 애들 학교면 무조건 휴대폰 딱 올라와 있어야 돼. 그리고 애들 자면 엄마가 그걸 확인을 해요. 카카오스토리에 꼭 들어서 보세요. 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누구와 만나고 있고 어떻고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반스 회장이에요. 근데 되게 참 열심히 하고 잘해. 저거 봐도 제 딸이지만. 근데 카스를 올렸는데 학기 초에는 댓글이 막 한 10명 붙은 거예요. 근데 한 3주 전에는 애가 뭘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애들이 안 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뭐가 있나 하고 저는 애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보고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힘들어한대요, 요즘에. 은딸하고 있다고요. 애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왕따라는 걸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아이가 되게 힘들어했어요. 한 3주 전에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댓글을 안 달고 이것은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애를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 와이프가 저거 되게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얘를 되게 잘 할까 연구를 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가 자치위원회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왕따 돼가지고 자치위원회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저쪽에 애가 왕따 시켜가지고 우리 애가 있으면 저한테 전화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걔만 왕따 시켰나요? 아니죠. 더 많은 애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피해자인데 8명 왕따 시켰다고 자치위원회 회부가 됐어. 그럼 8명 다 학교에다 전화시켜야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서로 같이 얘기를 했어요. 공감을 했어요. 뭐냐? 우리 애를 강하게 키우자. 강하게 키우자. 자, 저도 경찰 조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왕따 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자, 어머님도 동네 친구분도 있고 다 모임 다 있을 거예요. 자기가 왕따 안 당하는 적이 많이 없겠죠. 하지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예, 있어요. 너는 왕따 안 당하냐? 물어봤어요. 그때 막 우리 막내가 하는 말이, 참, 왕따 나 생활이야, 아빠. 왜 그래? 나 원래 왕따였고,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왕따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래, 그게. 그냥, 별로 신경 안 쓴대, 그냥. 친구가 한 명만 쓰면 된대. 둘도 필요 없대, 한 명. 그래서, 야, 네가 맞다. 그래서 큰애한테 얘기했어요. 분명히 저게 맞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혼자서 할 게 많고 누가 도와주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다. 이건 네가 이겨내고 인내해야 된다. 가르쳤어요. 그걸 많은 말을 통해서 또 엄마가 수시로 대화를 했어요. 걔하고. 그리고 내 와이프한테 항상 쟤를 계속 지켜보고 항상 얘기를 하고 항상 대화를 하고 잘 때도 둘이서 같이 자고 이게 힘든 걸 계속 하라. 그리고 와이프가 요즘에는 자, 이 동영상을 봤듯이 저게 아까쯤에 내가 왜 교사가 됐냐 이런 말 하시죠. 저게 실제로 우리 일상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하신 내용도 있어요. 예? 학생부 선생님이 자 애들 방학 때만 자기 한다는 거야. 방학 때는. 방학이 없으면 학교 못 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체육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초등학교 가지만 해도 어느 정도 여선생님 힘이 좀 권한이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하지만 중학교만 가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 예쁜 여선생님이 때리면 한 대 더 맞고 싶었어요. 솔직히. 더 맞고 싶었어요. 남학생들 그래요. 솔직히. 아 어떻게 저 선생님이 나를 더 때려줄까? 그게 남학생들이에요. 더 때려줄까 하는. 솔직히 선생님, 여자 선생님 때맞자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 게 남자들이 좋거든요.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여선생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느 남자 선생님들이 있으면 어느 통제가 돼요. 그래도 그나마 여선생님이 있으면 정말 수업 분위기 너무 전 곳에서 우리 애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애들이 책상 위에다 책상을 또 올려놓고 그 위에서 앉아서 수업 받고 있어요. 보셨어요? 사상에 가세요? 예? 그리고 어떤 애가 일어서서 창문 바깥만 보고 있어. 방마다 다 있어요, 그게. 학생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또 대부분이 자고 있어. 많은 학생이 잠자고 있어요. 어떤 여학생들은 거울 보나 정신이 없어. 수업 시간에도. 거울 보느라고. 기가 막힌 일을 봤습니다. 어느 학교 가더니만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제가 강의하고 끝나니까 미니스커트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미니스커트를.
근데 요만해 미니스커트가 크기가.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학교 학생 1m 64cm 키를 갖고 있는 여학생이 이걸 입고 와서 자기가 벗겨버렸대요. 그러면서 추닝 입혀버렸대요. 자, 중학교 학생들이면 여학생이 그렇게 입고서 남학생이 옆에 앉아있으면 남학생은 솔직히 그 나이면 저도 알지만 중학교 1, 2, 3학년 때면 가장 성기능이 활발할 때예요. 솔직히. 여학생들 되면 바로 성기능이 작동합니다, 진짜. 그러니 남학생들 공부할 수 있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 딸 둔 자녀분들, 우리 부모님들 꼭 속바지 챙겨서 입혀 보내라, 애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갖고 왔어요. 한 3가지 갖고 왔어. 하나가 고데기예요. 전기 고데기. 이걸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돈 좀 만드는 거야. 돌아가면서. 예? 그걸 거울하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데 이거를 우리 한번 학부형님들 한번 고등학교나 중학교 입구 앞에 가서 아이들 학교 갈 때 아니면 나올 때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애들이 어떻게 하고 나오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걸 막고 있나 안 막고 있나 보세요. 못 막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교육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냐? 선생님 힘이 없기 때문에. 학생 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2010년도에 2226건의 교권 침해가 교육부에서 접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에 7971건이 갑자기 또 이렇게 축 늘었어요. 예? 이렇게 늘었어요, 갑자기요. 또 올해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 제주도에서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여교사가 이를 말려고 온 다른 교사에게 A씨는 아이가 옷을 속여먹은 것 같다는 교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서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서 담임선생님이 머리채를 잡고 상해를 입혔어요. 얘가 오줌 싼 거는 너 때문이야 하고서 수업 중에 여자 선생님이 머리채를 잡고서 학생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이 학부형 경찰에 신고돼서 구속영장에 청구가 됐습니다. 또 이것도 올해 발생된 사건이에요. 학부모 김모 씨는 자신의 아내 친척들과 함께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거기 수업 시간에 들어갔어요. 학교를. 근데 제가 비디오도 촬영이 됐어요. 봤어요. 떡대 같은 남자들 5명이 가는 거야. 삼촌들이라고 하면서. 조폭인가 봐요 아마. 에? 그 엄마가 조폭의 부인인가 봐. 교무실에 들어가가지고 난동을 부리니까 교관 선생님이 교장실로 옮겼어요. 그때만 교사 박씨를 담임선생님 부르더니만 문을 꿇게 했어 거기서. 그리고 화분으로 때리고 교기로 눈을 찌르고 말이야 행위를 했어요. 그것도 누가 아니라 그 학부형 엄마가 그 선생님한테 같이 데리고 온 그 삼촌들 그 뒤를 믿고서 물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여기도. 자, 이걸 보면서 과연 자 우리 어머님들 학교 집에서 한번 주말에 애들 잘 돌보고 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한시도 걔 뭐 하는 거 다 지켜보고 계신가요? 자신 있습니까? 없죠. 하루 종일 우리가 우리 애를 지켜볼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우리 어머님과 우리 부모, 아버지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들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도 나와 계시고 또 아버지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힘이 없어요. 무서워요. 이제 학부형들이 무서워. 그럼 과연 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학생부 선생님들도 힘들어서 애들 웬만해서는 통제 못해요. 지금 중학교 가면 실질적으로 학생부 선생님들이 저를 애원해요. 경찰에 좀 매일 와 있어라. 왜 미국은 한 학교마다 경찰 한 명씩 있는데 왜 한국은 없냐. 이거 제가 교육부에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직의 학교의 이데아가 학교가 어떻게까지 발전이 돼야 될지 정말 이렇게 선생님들이 힘이 없어지고 포기 상태가 돼야 되는지 분명히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말.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를 못 참아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간섭하고 참견하고 무슨 교장보다 더 높아요. 선생님 학부형들이 그죠? 뭐 시대가 발전이 됐으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좀 선생님들한테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탁은 힘을 주셔야 돼요. 믿고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학교를 믿으시고 내 애가 최고가 아니고 내 애가 잘못됐다는 것을 꼭 가르치셔야 돼요. 시간이 없는데 저 할 말 너무 많아요. 계속 뭐 선생님이 뒤에서 지금 시간이 안 타가지고 빨리 끝나라고 하는데 이 말이 한 마디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애들 가르치면서 꼭 얘기하는 게 나한테 지도를 받을 학생들은 약속 한번 하자. 뭐냐? 너희가 당장 바뀔 수는 없다. 하지만 나하고 보는 뒤로부터는 예의 범절을 지키자. 그걸 확실하게 배우고 가자. 그걸 꼭 가르쳐요. 예의 범절. 그러면 걔가 확실히 다른 모습이 딱 티가 나거든요. 예의 범절. 이상 강의 끝마치겠습니다.